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스메리컬 모델이 어떤 거고, 뭐고, 그리고 그 예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매스메리컬 모델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학자로서 우리가 어떤 매스메리컬 모델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수학자마다 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이제 어떤 편미분방 정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학적 모델이 수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웰포즈네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쉽지가 않지만은 말해보면은 이제 이런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던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이라는 현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웰포즈네스의 어떤 목표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U라는 함수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U라는 펑션이 존재해서 이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을 요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센스로 클래시컬 센스냐, 스트롱 센스냐, 윅 센스냐가 있는데 그런 어떤 센스로 또 만족하는 함수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골이고, 만약에 우리가 더 궁금할 수 있는 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있다고 합시다.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궁금한 거는 그럼 이 방정식 솔루션이 유니크할 거냐, 유일하게 존재할 거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수학적 모델을 세워놓고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이런 방정식의 존재성이나 솔루션의 존재성이나 아니면은 유일성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웰포즈네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매스메리컬 모델에 대한 순수한 수학적인 접근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방정식의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존재를 하는 건 아는데 방정식의 솔루션이 존재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이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지 조금 더 유용한 그런 매스메리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수학적 모델들을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미분 방정식 dy dt가 fty 그런 방정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손으로 풀 수는 없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우리가 임의의 어떤 좋은 f가 있을 때에는 임의의 상미분 방정식을, 물론 더 좋은 방식도 있지만은 가장 쉬운 방식 중 하나가 이런 explicit Euler 메소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수치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치해를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상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의 어떤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수치해법들을 개발하고 수치해법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결과들, 컨버전스라든지 스테빌리티를 관찰하는 그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하는 한 예시고요. 왼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보스만 이퀘이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인데, 여기 있는 이 물체들이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면 여기 이제 물체, 흰색으로 보이는 물체 3개가 있는데 물체 3개가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가운데다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꺾여가지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기의 어떤 밀도를 시각화한 겁니다. 보시면 어떤 굉장히 충격파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또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방금 봤었던 PDE로 봤었던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을 시뮬레이션해서 실제로 진짜 우리가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픽을 뽑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어떤 연구 과제 중 하나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어신토틱 비헤이비어를 보는 건데, 제목이죠. 어신토틱 비헤이비어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던 분야를 잠깐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미분 방정식이 있으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솔루션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ODE 시스템을 쿠커스메일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 다입자 시스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플로킹 비헤이비어를 모델링하고자 도입된 그런 ODE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식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XI는 어떤 i번츠 파티클의 입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치가 다 있는 거죠, 입자들이. 그리고 VI는 그 입자의 속도입니다. 그럼 dxi dt가 vi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위치의 미분이 속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플로킹 알고리즘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i번째 입자의 속도는 어떻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 주변에 있는 애들의 다른 이거 인덱스 잘못했습니다. J입니다. J. 주변에 있는 애들의 속도를 관찰해서 내 속도에서 빼는 거예요. 상대 속도를 보는 거예요. 상대 속도를 관찰을 해서 어떤 종류의 이제 웨이트를 곱해서 쭉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속도를.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각 파티클들이 자기의 속도를 다른 주변의 내 이웃들하고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로킹 비헤이비어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시가 뭐 이런 새떼들이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이면 좋겠지만은 사진으로만 가져왔는데, 가끔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새떼들이 굉장히 같은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종종 보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한번 길 가다가 새떼들이 보이시면은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푸커스메일 모델을 실제로 우리가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플로킹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플로킹을 정의를 해야겠죠. 어떤 현상이 플로킹인지. 그건 이제 플로킹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입자 간에, 두 에이전트 간에 디스턴스가 서로 바운드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무한히 많이 뻗어나가지 않고 어떤 같은 작은 영역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의 벨로시티들이 다 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성질이 있겠죠. 이런 두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플로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모든 어떤 이니셜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시작 데이터에 대해서 플로킹 비헤이비어를 관찰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플로킹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플로킹이 일어나지 않아서 막 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플로킹 모델을 공부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플로킹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만 해보면, 쿠커스메일 모델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다이아미터라고 부르는 값들을 도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지션들 간의 차이의 맥시멈을 우리가 x에 대한 다이아미터 또는 벨로시티에 대한 차이를 v에 대한 다이아미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 모델을 공부하면은, 그러니까 막 식을 막 적어보고 모델을 변형시켜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두 개의 디퍼런셜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로킹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가 이런 리아프노프 펑셔널 어프로치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그 dx와 dv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를,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 리아프노프 펑셔널을 미분해 보면은 방금 얻었던 이 디퍼런셜 이니퀄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프노프 펑셔널이 시간에 따라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이런 식의 어떤 일련의 이니퀄리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니셜 데이터가 어떤 dv0가 이 값보다 작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가 그 다이아미터가 어떤 유니폼 바운드가 있어서 dxt가 dx 인피니트로 항상 모든 시간 t에 대해서 바운드 된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아규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플러킹 모델을 공부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운드가 있으면은 벨로시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바운드가 있어서 익스포넨셜하게 이동을 하겠죠. 여기가 t가 빠졌는데 t가 있어야 돼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dv가 0으로 가겠죠. dv가 0으로 간다는 말은 각각의 모든 에이전트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조금 더 좀 수학적으로 깊은 내용이라 가지고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보는 거는 우리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라미터가 뭐 0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한대로 가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가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중 특별한 예시 중 하나가 세마이 클래시컬 리밋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자 시스템을 어떤 모델링할 때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걸 쓴다고 했었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큐빅 논리니어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뭐 푸사이가 뭔지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웨이브 펑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입자가 그냥 분포할 확률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PDE를 따르는데 관심이 있는 거는 이 H바라는 거는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어떤 양자 역학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상수예요. 그러니까 H바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값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진짜로 이 PD에서 H바가 양자 역학을 나타내는 효과를 나타내는 값이 0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즉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스케일에서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관심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파동함수 psi를 가지고 하이드로다이나믹 어떤 유체역학적인 베리어블들을 만드는데요. 어떤 density라든지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값들을 만들어냅니다.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로랑 로유는 density랑 모멘텀은 다음과 같은 PDE를 만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무슨 이미지는 그냥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냥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H바가 여기 나타났는데 H바가 0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얘가 그냥 없어지겠죠, 그죠? 네. 네. 얘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얘랑 얘만 남은 거를 우리가 compressible Euler equation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또 이제 유체역학에서 유명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H가 0으로 가면은 원래 있던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센스로 요 compressible Euler equation으로 수렴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테크니컬한 곳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엄밀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모듈레이티드 에너지 메서드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H바를 입실론이라는 작은 상수, 어떤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변수죠. 어떤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이제 도입을 하고, 그럼 그때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을 솔루션을 psi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타겟 이퀘이션, 컴프레시블 오일러 이퀘이션에 어떤 적어도 이제 일정 시간까지는 우리가 솔루션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로하고 로유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모듈레이티드 에너지라고 부르는 값을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굉장히 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듈레이티드 에너지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적절한 이제 이니셜 데이터에 대한 가정을 주면은
모듈레이티드 에너지가 어떤 입실론, 아까 있었던 플랑크 상수와 관련된 파라미터에 관련된 어떤 입실론에 관련된 값으로 눌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입실론, 플랑크 상수가 0으로 갈 때 이 모듈레이티드 에너지가 0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듈레이티드 에너지가 뭔지를 관찰하게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 뭐 실외석학을 들으신 분이 있으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얘가 이제 뭐냐면 로 입실론이랑 로의 차이에 있는 L2놈이죠. L2놈의 제곱이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듈레이티드 에너지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이면은 슈레딩거 레벨에서의 덴시티가 이 컴프레시블 오일러 레벨에서의 덴시티로 L2 센스로 수렴한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곱을 떼면은 루트 로의 이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L2 센스로 0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펠더 부등식이랑 역시나 이제 실외석학에서 나오는 펠더 부등식이랑 뭐 삼각 부등식들 이용하면은 우리가 모멘텀, 슈레딩거 레벨에서의 모멘텀이 오일러 컴프레시블 오일러 센스에서의 모멘텀으로 이런 식의 L 3분의 4 놈으로 0으로 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어떤 슈레딩거 레벨에서의 하이드로다이내믹 퀀티티들이 컴프레시블 오일러 레벨에서의 하이드로다이내믹 퀀티티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리적인 상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H바였죠. H바가 0으로 갈 때 어떤 매스메리컬 모델의 솔루션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한 가지 이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서머리를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매스메리컬 모델링, 수학적 모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이나 사회 현상들을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단순한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학적인 언어를 이용해서 기술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매스메리컬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뭐 자연과학이나 뭐 사회과학, 뭐 생태학 등등등 공학 엄청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매스메리컬 모델들이 있고 네. 또 이러한 수학자들은 매스메리컬 모델들을 이론적으로도 연구하고 또 수치적으로도 연구해서 이런 매스메리컬 모델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진짜 우리가 매스메리컬 모델들이 묘사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나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조금 유명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철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매스메리컬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18학번 이혜연이고요. 예. 모델링에 관련된 거를 되게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공간적인 모델링이 많은데 혹시 시간에 대한 모델링도 있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모델들이 시간에 대한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라미터로 사용된 것들이 많다고 느껴져서요. 파라미터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건 많이 없어 보이네요. 시간에 대한 연구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시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저 1학번 조재입니다. 예. 아까 수학적 모델링 설명하시면서 네. 금융시장 이런 것도 모델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례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게 잘 안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될까요? 물론 이제 제가 전공자는 아니라서 뭐 제가 직접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제가 이런 그 금융시장에 대한 모델링에 대해서 수업도 들었었는데 예전에는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자기가 강의를 하지 않고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그 통용되는 모델들은 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돈을 벌거나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뭐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자기가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시장에 있는 어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1학번 손대남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 아니라 아까 그 수학적 모델링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분류 체계에서 네. 그 디터미니스틱이랑 이제 스토캐스틱이 있는데 네. 그 디터미니스틱이 이제 변수를 고정값으로 설정해놓고 네. 스토캐스틱은 이제 확률을 이제 변수에다가 확률을 일정 부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경계점이 명확한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경계점이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이랑 스토캐스틱의 경계점이 명확한지. 제 생각에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확률적인 변수를 고려를 하면 스토캐스틱인 거고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하면 디터미니스틱인 거죠. 네, 그냥 딱 그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네. 모든 자연 현상들이 네. 한쪽은 무조건 디터미니스틱으로 정의할 수 있고 다른 쪽은 뭐 스토캐스틱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아니면은 둘 다 이제 섞이거나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토캐스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라는 건 결국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외부의 노이즈 같은 것들을 다 모델링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을 스토캐스틱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스토캐스틱들을 그냥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들을 무시를 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하면은 디터미니스틱 모델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런 노이즈까지 다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스토캐스틱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이나믹스는 뭐 디터미니스틱인데 어떤 다이나믹스는 스토캐스틱인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또 질문. 2학번 전재서라고 합니다. 네. 아까 아까 그 마지막에 예.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네. 거기서 플랑크 상수를 0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클래시컬한 솔루션, 클래시컬한 이퀘이션을 바꾸는 것 같았는데 네. 그러면은 저기 나이트 세미 클래시컬 리밋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네. 그러면은 그 뒤 얻어지는 그 이퀘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퀘이션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는 네. 그러면은 고전역학적인 관점에서는 걔를 이끌어낼 수 없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정식이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원래 고전역학적인 센스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 얘는 이제 우리가 고전역학을 통해서 얻어낸 방정식인 거고, 네. 그리고 얘는 우리가 그 양자역학적으로 얻어낸 방정식인 거. 그러면 네. 그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리밋으로 보냈을 때 네. 그 두 개가 사실 같다는 걸 설명하는 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네. 양자역학에서 얻어진 방정식이 절대 예전의 고전역학의 법칙이랑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 뭐 어떤 센스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파이낸스 잠깐 첨언을 드리면 저도 이제 공전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파이낸스 쪽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링이 있어요. 모델링이 있고 그중에 실제로 돈을 버는 모델들이 있고 근데 그 모델링을 기본적인 모델링 가지고 여러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수학적인 그 언어를 알아야지만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투자회사라든가 이런 데 만들 때 기존에 있는 모델 가지고서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금융상품 만들 때 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이런 곳에 상당히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해석할 수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수학의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짐 해리 사이먼이라고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들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이분은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자기가 금융회사를 차렸어. 투자회사를. 유명한 헤지펀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아주 수학 지식을 사용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수십억 달러의 돈을.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은 막 그런 얘기거리가 많거든요. 찾아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되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한마디 하면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 박사 전공해서요. 국내를 말고 미국에 가서 전혀 금융 상관없이 수학 전공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조합론이잖아요. 조합론 수학 전공을 해서 박사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뭐 미국의 헤지펀드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고액 연봉자로 스카우트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들은 뭘 믿는 거냐면 그 사람의 그 수학적인 능력만 믿는 거죠. 그 지식들. 그래서 뭔가 새로 가르치지만 새로 가르쳐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고액 연봉을 보장하고 데려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자꾸 취업이 되는 거죠. 그런 루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제가 여러분처럼 학부생이거나 대학원생일 때 이런 콜로큐 오면은 대부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질문 안 하고 가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사실 머릿속으로 뭔가 궁금한 건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 것도 좋은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도 질문해줬는데 또 혹시 뭐 듣다가 브랜드 떠오르는 생각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박사과정을 3년 만에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수님도 사람이시면 네.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슬럼프나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어떤 보임님만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오늘 들은 질문 중에 굉장히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슬럼프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제 어떤 방식이 항상 성립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라는 거를 굳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는 아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연구가 잘 안 된다든지 자꾸 막 딴 생각이 든다든지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슬럼프다, 뭐 이거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자꾸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던 그 루틴만 하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정 시간 지나면 슬럼프도 다시 올라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슬럼프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도 질문 정말 많이 해주고 되게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경희대 응용수학과의 교수님께 수학과의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그 학부생 발표를 준비를 부탁드려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김정호 교수님께 박수 한번.